부부간의 갈등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으로 여성의 전화에 상담해온 여성들의 상담 내용은 주로 남편의 구타, 남편의 외도, 시집과의 갈등, 성격 차이, 의처증, 주벽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었습니다. 부부싸움은 종종 사소한 문제로 시작되며 이는 자존심과 관련된 경우가 많아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영원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7년 6월에 발표된 한국 도시인의 가족 갈등 연구에 따르면 부부 간의 권위와 자존심으로 인한 갈등은 나이 차이가 5살일 때 가장 높았으며 나이 차이가 줄어들수록 갈등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동갑내기 부부의 경우 남편이 아내를 쉽게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권위를 양보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돈으로 인한 갈등 역시 나이 차이가 5살일 때 가장 크게 나타났고 동갑일수록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한편 자녀나 부모의 용돈 문제, 살림 비용 등으로 인한 경제적 갈등의 경우 대부분의 부부는 합의를 통해 해결하고 소수만이 회피하거나 복종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로부터 부부싸움은 다른 사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듯이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더라도 이를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의 풍습이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남편에게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이 각각 절반씩 존재하며 많은 경우 일주일에 한 번씩 폭력을 당한다고 합니다. 부부싸움을 일으키는 또 하나의 문제는 부부의 성관계입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맺거나 상대의 성적 욕구를 지나치게 억압하는 경우 무시와 모욕감을 느끼게 하여 남편이나 아내의 부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문제는 미국에 비해 한국에서는 큰 사회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으나 성개방과 성혁명의 풍속도가 변화하면서 만족되지 못한 성적 요구가 이혼의 한 사유로 자리 잡기도 합니다. 부부 갈등의 또 다른 원인은 시집과의 갈등입니다. 결혼식 문제, 예단, 시부모와 시친족에 대한 예우 문제 등으로 인해 결혼 후 1년도 안 되어 이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상대방에 대한 강한 애정과 결합의 욕구보다는 외형적 조건에 따라 무책임하게 결혼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부부는 오히려 애정이 없는 부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는 싸우면서 미운정, 고운정을 쌓아가며 한평생을 동반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부부싸움은 종종 가정을 파괴로 이끌 수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피하거나 일방적으로 복종하는 태도보다는 근원적인 치유를 시도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바탕으로 신앙적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해결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불화 문제로 상담을 받는 부부는 심리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화해를 시키려는 노력은 헛된 수고가 되기 쉽습니다. 오히려 적대감이나 불만을 상담자 앞에서 털어놓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아왔던 부부가 상담 과정에서 서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게 되면 오히려 관계가 악화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문제를 가진 부부나 상담자에게 하나의 고비가 됩니다. 내담자는 갑자기 분노를 표출하다 보면 배우자에 대한 환멸을 느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단정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내담자들은 상담자의 도움으로 이혼을 결심하거나 결혼 생활을 지속할 자신감을 회복하기도 합니다. 결혼 생활을 지속하게 되는 경우 대부분의 부부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결혼 관계는 상호 보상이나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부가 처음 기대하는 결혼 관계의 보상은 깊은 동료애, 경제적 안정, 사회적 인정 및 용인된 성관계 등입니다. 결혼을 할 때는 부정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기대와 욕구를 서로 충족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호의적인 노력이 중단되거나 열의가 식으면서 결혼관계에서의 보상이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불화가 생깁니다. 부부간의 불화를 조성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에게 주는 보상보다 받는 보상이 적다고 느끼는 경우. 2. 각자의 일을 배우자가 당연히 협조해 주어야 한다고 믿는 경우. 3. 배우자의 행동이 처음에는 보상이 되었으나 더 이상 보상 가치가 없어졌을 경우. 4.
원하는 보상이나 희망을 표현하지 않으면서 원망하는 경우. 5. 부정적이고 부적절한 의사소통이 지속될 경우. 부부관계의 불화를 상담할 때는 다음의 3단계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첫째, 부부간의 만족과 불만족의 원인 행동을 자각하게 합니다. 사실 서로에게 보상이 되고 있는데도 느끼지 못하는 행동을 지적하고 상호 긍정적인 행동을 할 기회를 많이 갖도록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부부관계라는 제목으로 말하거나 글로 써서 서로의 기대와 불만을 자각하도록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이미 되고 있는 보상적인 행동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도록 하는 의사소통을 권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의사소통의 장벽을 제거합니다. 자신의 느낌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공격하는 언행을 삼가도록 교육합니다. 우선 사건이 일어난 상황을 자유롭게 설명하도록 하고 긍정적인 암시가 많이 포착되도록 합니다. 상담자는 긍정 후에 부정적 언급에 시범을 보이고 부부가 이를 의사소통 과정에서 익히도록 지도합니다. 대개 인간관계에서는 부정적 언급을 먼저 강조함으로써 갈등의 소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를 피하도록 합니다. 셋째, 호혜적 행동의 동의 및 실천을 촉진합니다. 부부가 기대하고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로 동의하고 필요하다면 동의서 사본을 각자가 한 통씩 보관하도록 합니다. 부부가 동의사항을 잘 수행할 때는 상담자가 격려하고 수행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협의하여 실천의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돕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너무 짧게 잡으면 상담이 끝나는 즉시 다시 불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상담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면접을 월 1회 정도로 줄여 몇 달 동안은 더 상담을 받도록 합니다. 성공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사례. 사례 1. 남편이 집에서 통 말을 안 합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남편은 집에 들어오면 통 말을 안 합니다. 벙어리 같아요. 물어보는 것만 겨우 예, 아니오로 대답할 뿐. 조금만 더 물어보면 소리를 지르고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가버립니다. 저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지만 삶에 회의가 들고 매사에 의욕을 잃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상담. 10년 동안이나 부부가 대화를 단절하고 살았다니 그 답답함과 외로움이 가히 짐작이 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에게 인격적 관계를 맺기 위해 대화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의 대화는 서로 생명의 가치를 확인시켜주고 동시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며 자신의 생각을 조정하고 영적 질서를 갖게 할 뿐 아니라 부부 사이에 생긴 권태나 불안 좌절감에서 해방시켜줍니다. 부부 대화가 없을 때 결혼의 위기가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만큼 부부 사이의 대화란 혈액순환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며 대화가 없으면 마치 피돌기를 하지 못하는 동맥경화증 환자처럼 위험합니다. 자매의 경우 무조건 대화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억지로 대화를 강요하지 말고 남편이 대화를 거부하는 이유가 말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내에 대한 신뢰가 깨어져 마음을 열지 않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남편이 말로써 입은 상처가 있든지 감정억압을 받았던 이유가 있다면 오히려 상처를 치료하고 위로해야 하며 남편이 마음문을 아예 닫았다면 아내가 남편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복종함으로써 부부관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행동이나 표정을 통해 말없는 대화법을 익히고 남성의 기질과 특성이나 대화의 구체적 표현 방법 등의 기술을 익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례 2. 아내의 마음이 날로 냉랭해지고 있습니다. 회사 일로 늘 새벽에 출근해 밤늦게 퇴근합니다. 피곤한 몸으로 집에 오면 아내의 퉁명스러운 모습으로 짜증이 납니다. 회사에서는 인정받고 있지만 빵점 남편이라며 날이 갈수록 냉랭해지는 아내의 마음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담. 아내가 말하기를 결혼 전에 쏟았던 정열의 10분의 1만 쏟아줘도 좋겠다고 한다면 사회생활을 모르는 철없는 아내의 투정으로 여기지 마시고 이미 결혼 생활에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내의 냉전은 남편에게 서운한 감정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자신에 대한 분노이기도 합니다. 직장일로 피곤하여 귀가하면
아내의 짜증보다는 평안한 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의 냉랭한 마음이 풀리기 원하신다면 피곤하더라도 아내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십시오. 첫째, 아무리 피곤해도 아내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사소하고 잔잔한 일상적인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둘째, 아내의 투정에 화내지 말고 부드러운 말로 위안하십시오. 아내가 가정을 지키고 돌보는 일은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는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셋째, 아내는 남편이 가정사에 좀 더 관심을 갖기 원합니다. 직장에서 인정을 받도록 열심히 했다면 가정에서도 인정을 받도록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가정의 화목 없이는 직장의 화목이 없습니다. 사례 3. 끊임없이 애정을 요구해오는 아내. 대학 교수와 여류 작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인 한 여자가 애정의 표시라곤 거의 없는 지적인 가정 분위기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녀의 가정은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이색적이며 교육적인 여행에는 관대하였지만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만은 그녀가 바라는 만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애정을 듬뿍 받은 너무 많이 받아서 여자들의 관심이라면 숨이 막히고 부담스러워짐을 느낄 정도가 된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짧지만 뜨거웠던 신혼여행이 끝난 후 그 남자는 열망적이고 노골적인 자기 아내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악순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녀는 지속적으로 더 많은 애정과 배려를 원한 반면에 그는 그에 대한 아내의 애정과 관심에 의해서 계속 애워싸임을 느낀 것입니다. 상담. 애정 표시는 풍부하게 하며 단 상대 역시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여인과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지나친 관심과 애정을 받아 그것에 신물이 난 남성과의 결합을 처음부터 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애정 표시에 적극적인 아내와 그것에 대해 소극적, 냉정한 남편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치유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남편이 그 사랑을 충분히 표시하지 않더라도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이므로 애정을 요구하는 일에 지나침이 없도록 조절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자신의 성격과 생각에 따라 상대를 사랑하는 방식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와 남편은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만족스럽게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솔직한 대화를 나누며 왜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례 4. 서로의 성장 환경이 너무나 다른 경우. K는 성인들을 위한 파티와 브리지 게임과 여행을 즐기던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년기 가정 생활의 특징을 이루었던 광란적인 분위기가 아닌 조용하고 안정된 가정을 원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아내 B는 그와는 전혀 다른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녀의 가정은 가족들을 매우 단호하게 다스리고 가사를 옹색하게 꾸려나가는 여가장 할머니의 소나기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따금 B의 직계 가족들은 할머니의 그늘에서 빠져나와 짧은 여행을 하면서 할머니의 소나기를 벗어나 멋진 자유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집에서 지내면서 친구들의 방문조차도 할머니가 그 친구들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즐길 수 없었습니다. B와 K가 결혼했을 때 K는 사람이 긴장을 풀고 휴식을 더욱 잘 취할 수 있는 곳은 그 어느 곳보다도 집이라고 주장하면서 여름 휴가 동안 집에서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B는 멀리 여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내는 여행 계획을 세우고 남편은 그 계획을 취소시킬 구실을 찾는 가운데 이것이 많은 불만과 다툼을 벌러일으켰습니다. 여러 해 동안 그들은 아무도 이 갈등에서 자기들의 유년기 가정생활이 보이고 있는 역할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상담. 남편과 아내는 왜 서로 원하는 바가 다른가 하는 사실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며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라난 환경의 영향에 의해 여가를 보내고 싶은 방식이 서로 다르게 되었음을 이해하고 될 수 있는 한 상대가 원하는 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양보해야 합니다. 아내 혹은 남편을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고집하다가는 끝내 불화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면에서 소화기에 즐거웠던 나날들과 유사한 영역인 오락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자신의 권리를 쉽게 포기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나 부부란 함께 살면서 취미와 오락을 즐기는 방법이 점차 일치될 수도 있습니다. 사례 5. 제이 씨와 어부인은 결혼한 지 8년이 되자 권태를 느끼게 되었다. 상담. 제이 씨와 어부인은 결혼한 지 8년이 되었습니다. 제이 씨는 바깥에서는 재기가 넘치는 이야기꾼이었고 대단히 명랑하고 세상사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해박한 지식은 주위 사람의 경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부인도 기품 있는 여성일 뿐 아니라 훌륭하고 아름다운 일에 대해 감수성이 예민했습니다. 그녀를 한 번이라도 본 남성이면 평범하기 짝이 없는 자기 아내와 비교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한결같이 이런 여성을 아내로 가지고 있는 남성의 행복을 부러워했습니다. 여성들은 어부인이 제이 씨와 같은 사람을 남편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설마 그녀에게 권태가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주위에서 이상적인 부부라고 간주되었던 사람들이 매우 불행한 삶을 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이 씨는 집안에서 뾰루퉁하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자상하다거나 기본적인 예의마저 잊어버린 지도 몇 년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집 밖에서 하는 일은 아내에게 한마디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어부인 역시 집안에서는 우아한 면이 없었고 친구들에게 개방적인 여성으로 이름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집안 내의 문제거리와 고충만 털어놓았고 자녀와 이웃에 대해서는 항상 불평투성이었습니다. 제이 씨는 아내가 약혼 시절에는 더없이 훌륭한 여성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결혼 생활이 파국에 접어든 것은 누구 탓이었을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들 각자에게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결혼 제도를 현대인의 정신생활의 새로운 구조에 잘 적응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혼 여성은 개인적인 인격체로서의 자기 자신의 진가를 인정받아 정서적인 만족을 누릴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으며 남편 역시 의식적인 면에서는 더 이상 바랄 수 없을 만큼 아내가 훌륭하고 사랑스럽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여기지 않게 되기도 하는데 결혼 생활에 환멸을 느낀 수많은 부부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그들 모두가 결혼해서 전인적인 실존적 일치를 바랐으나 실패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옛날 학창시절에는 총명하고 교양 있고 정신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왕성한 활력을 보이던 사람이 결혼생활 10, 20년이 지난 뒤에까지 일상생활의 평범을 뛰어넘는다던가 옛날에 왕성한 의욕을 보이던 문제에 계속 관심을 두는 예는 극히 드뭅니다. 이런 결과는 대개 그들이 정서적인 면에서 결혼에 실패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와 나눌 수 있는 얘기거리라고는 자녀 문제나 잡다한 가정 문제 따위밖에 없기 때문에 점차 집안에서 입을 다물게 됩니다. 아내는 남편이 무엇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말해주기를 그리고 남편의 생활 전체에 참여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아내를 위해 남편이 집안에서 이야기하게 만들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화가 깨진 가정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현재의 정신적 수준에서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성장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대에게 서로가 가진 장단점을 인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기의 남편 혹은 아내가 자기 자신보다 어떤 면에서건 나은 일면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면 그리고 서로의 대화의 상대자가 될 수 있다면 남편과 아내는 자기의 고민이나 문제점들을 상의하려 할 것입니다.